놀랍더라고요. 연중 최저치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 주식 매수의 적기일 수도 있다. 우리 보통 이제 백화점에서 박앤세일 할 때 옷을 사면서 예, 안녕하세요.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제 옆에는요. 안녕하십니까. 전 IB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이종우입니다. 자, 오늘 또 이슈 브리핑 해야 되는데요. 오늘 무슨 이야기 한번 좀 다뤄볼까요?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이게 제가 좀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뚜렷한 대형 악재가 없는데, 예. 근데 이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 뭐 한 몇 주 동안 계속 빠지면서 제가 보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가 거의 3년 내 거의 최저점 수준에 근접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쉽게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미국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연중 최저치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공포가 생길 수밖에 없죠. 우선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왜 이렇게 안 좋은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제 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펀더멘탈이 상당히 안 좋다라고 하는 측면이 제일 걸리는 거죠. 2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대충 130개 기업 정도가 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도 2분기에 대비해서 42%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1분기가 32% 정도였으니까 1분기에 비해서도 지금 밀리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40% 정도의 이익 감소라고 하는 거는요. 외환위기가 나고 나서는 아마 그런 수치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잖아요. 국내 경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는 상태가 되면 비록 지금 기업 이익은 나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미래의 기업 이익 이런 거에 대한 공포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아무튼 국내 부분들에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 해외 시장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한번 보면 미국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요인들이 우리 시장에는 상당히 공포심을 갖게 만드는 형태인데 지금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금리를 내리고 이러면서 완화 정책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크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보면 한 2달 전 정도서부터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는 유동성을 공급한다, 돈을 많이 푼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한 2달 동안에 걸쳐서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기대들이 만들어졌겠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업 실적도 받쳐주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받쳐주는 거는 있는데 그것보다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거는 이제 돈을 많이 공급할 거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기대로서 많이 끄한 거죠. 그러면서 갔는데 이게 금리를 내리고 이러는 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면 처음에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주가가 막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 기대가 현실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주춤해져 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발은 상당히 이제 떨어지는 상태에서 미국만으로서 올려놓은 상태가 되겠죠. 이제 금리를 한번 7월 말에 내리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그런 것들이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 대신에 미국 성장률이 2%를 넘는 상태니까 두 번째 금리 인하를 도대체 언제 할 건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안 하는 상태에서 넘어가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간이 확 비어버리니까 이 사이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선진국 시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그 부분들을 미리 반영해 가지고 상당히 지레 겁을 먹고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일단 시장 상황이 기본적으로 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 실적, 국내 이제 기업 실적이 뭐 지난해에 비해서도 계속 이제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미국 증시는 오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금리 인하 기대감
따른 이제 뭐 돈을 많이 풀릴 거다.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이 반영돼서 이제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추가적으로는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렇게 되면 그럴 때 미국 주가가 떨어질 때 한국 국내 정신은 더더욱 나빠질 거다 아니냐.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이제 공포가 공포가 있다 이거죠. 지금 굉장히 그게 큰 문제 오케이. 상태이죠.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그런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주식시장 상황 자체를 보면 수급 측면도 굉장히 강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게 예. 일단 매수 세력 자체가 거의 좀 실종됐다는 느낌이 들고요. 예.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이제 뭐 그 한 지난주까지 사실은 매수를 상당히 많이 해줬어요. 네, 근데 그렇죠. 대부분 거의 90%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에 예. 이제 집중이 됐고, 그래서 그 두 종목을 제외하면 크게 이제 매수가 없는 상황에서 기관이 엄청 쏟아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 규모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대형주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뭐 코스닥을 비롯해서 이제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하는 거는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이 뭐 나름대로 타격을 주려고 했는데 주가 삼성하고 면에서는 타격을 주지 못했다라고 봐야 되죠.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오히려 반등했고. 예, 예. 삼성전자 한 종목에만 외국인들이 2조의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자, 그거를 우리 국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보면 삼성전자가 작년도에 비해서 이익이 60% 줄었는데 네. 주가는 거의 작년도 수준 정도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야,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사줘서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네, 된 네.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좋아지고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주가가 갑자기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덜어놔야지. 네,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가 하락하고 한 거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만약에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막 하고 하는데 우리는 연중 최저치를 향해서 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말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보면 그런 말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만큼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네. 매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세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고 매수세가 많이 줄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조금만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팔겠다라고 하는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떨어지면 또 기관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의 수익이 너무 이렇게 손실이 너무 많이 나니까 네. 오히려 또 더 팔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게 또 떨어지는 거 물고 떨어지면서 이런 네, 그 네. 형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악순환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분기에 1분기보다도 괜찮은 이익을 내고 그랬던 종목들도 네.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떨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사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는데 2분기, 1분기에 비해서 막 30%, 40%씩 이익이 늘어난 종목들도 주가 계속 실적 발표했는데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수지가 터지면 도매금으로 그 떨어지는 거죠. 밑에 뭐 어떤 거 관계없이 우선은 다 떠내려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 지금이 이제 그런 단계다라고 봐야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 기업의 내용이 어떻고 이러는 것들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는 거고요. 네. 시장이 전부 떨어지니까 대부분 그런 것들도 같이 내려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게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게 언젠가는 이제 또 이게 그 부분만큼을 반영을 하는데요. 뚝이 터져서 물이 쭉 하고 근데 빠지면 그 다음서부터 물이 더 빠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에서부터 이제 그 서로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놓고 이게 선별을 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떨어지는데 같이 동참하는 것보다는 요 굉장히 좋은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구나. 그걸 이제 봤다가 조금 더 지나서 오히려 매수를 하면 그 다음에 뭐 일정 기간 동안 그 힘들고 그러는 거는 있지만 그 다음에 그거보다도 훨씬 더 나아지기 때문에 그런 걸로서 생각하시면 맞다. 중장기적인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저는 눈여겨봤고 자기가 충분히 스터디를 한 뭐 기업이라고 그러면 저는 분할해서 이렇게 오히려 조금씩 사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저는
뭐 매수를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꾸준하게. 근데 정말 너무 좋은 종목들이 너무 싸게 나오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사실은. 보면서 한편으로는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와서 또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저는 오랫동안 투자를 해봤고 또 그동안 꾸준하게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신다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선대인이 지금 매수하기 좋대, 뭐 싸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막 바로 덤벼드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투자하기 전에 투자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는 게 그게 사실 투자의 9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야기 조금 샜는데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의 경우는 지금 새로운 어떤 성장 아이템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 뭐 알파벳, 또 테슬라 같은 전기차,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그게 이제 다 뭐 빅데이터니, 뭐 클라우드니, AI니, 또 이제 전기차니 이런 이제 새로운 아이템들이고, 또 공유 플랫폼들도 있고 이런 건데, 한국은 그런 어떤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만한 그런 산업 기업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뭐 상장을 한다거나 또는 뭐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 이제 새로 성장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되게 관심을 가지게 하고 새로운 어떤 매수세를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지금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그렇죠. 그게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래도 몇 년 전까지는 뭐 중국에 이제 소비재 수출하는 그런 것들이 또 나름 뭐 이 시장의 어떤 주도주가 되기도 했고, 억석을 좀 가려야 되긴 합니다만, 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한때 이제 좀 뭐 붐을 일으키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기존 우리 이제 한국 경제를 떠받치던 반도체마저 지금 실적이 이제 뭐 이 반토막 나는 상황, 이렇게 이제 돼버리니까 정말 이제 새로운 매수세 자체가 유입될 유인 자체가 떨어져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2000년도에도 이런 붐이 한번 불었었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를 비교해 보면, 그때는 우리나라도 여러 기업들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굉장히 급등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모두 다가 유치한 상태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였기 때문에 누가 최종적으로 승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로부터 시간이 거의 한 2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누가 최종적인 승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최종적인 승자는 아주 좁혀서 보면 미국에 있는 뭐 팡기업, 뭐 페이스북이니 뭐 이런 몇 개로서 좁혀져 있는 형태니까 그런 쪽은 굉장히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 않은 쪽은 뜸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건 우리나라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의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면에서 향후의 성장을 끌고 갈고 뭐 이러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러는 것들은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과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이런 실물 경제, 즉 산업의 또 반영이기도 하니까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뭐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혁신 성장, 흔히 말하는 혁신 성장 관련해서 좀 더 가감한 이 새로운 혁신 기업들을 키워내는 그런 토양들을 빨리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공포에 물들어 있을 때 한편으로는 또 주식 매수에 적기일 수도 있다. 사실 우리는 보통 이제 백화점에서 박앤세일 할 때 옷을 사면서, 주식은 박앤세일 할 때 안 사고 늘 막 붐이 일어서 막 주가가 막 치솟을 때 그때 뒤따라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평소에 지켜봤다가 좋은 종목이 싸게 박앤세일 할 때 저는 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 종목이라도 잘 스터디를 하셔서 그 종목이 정말 충분히 싸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뭐 그런 매수를 하는 건 오히려 지금 장에서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국내 증시가 굉장히 체력이 약해져 있고, 또 이건 한편으로는 우리 국내 산업의 체력 약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시장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주가 침체 정도가 길어질 수 있다. 좀 염두에 두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제가 드립니다. 자, 저희 경제 이슈 브리핑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